회관 문틈으로 스며 나오는 재즈 선율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금고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고 있었다. TV에서 본 그 유명한 얼굴이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명자는 숨을 멈췄다. 이명자는 마지막 이삿짐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38년간 살던 서울 아파트를 떠나 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이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전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집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맞았다. 30평 아파트는 이제 혼자가 된 그녀에게 공허한 메아리만 만들어낼 뿐이었다. 더군다나 교장직에서 은퇴한 지도 이미 3년. 서울에 남을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이 마을이었다. 인구 3천여 명의 작은 농촌 마을. 집값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더 이상 복잡한 인간관계도 정치적인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곳. 명자는 창문을 열어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다. 5월의 바람이 따뜻하게 볼을 스쳤다. 멀리 논밭 사이로 보이는 작은 회관이 눈에 들어왔다. 낡았지만 나름대로 운치 있는 건물이었다. 중개인 말로는 마을 주민들이 각종 행사나 모임을 할 때 쓰는 곳이라고 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다. 결혼 초기에 썼던 것 같은데 누런 종이에 흘려 쓴 글씨가 여전히 정갈했다. 무심코 펼쳐본 페이지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기호라는 친구가 정치판을 떠난 이유가 궁금하다. 그렇게 야망이 큰 사람이었는데. 기호? 박기호 말인가? 남편의 대학 동창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연락이 끊긴 사람이라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았다. 오후 6시쯤 옆집에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들어 있었다. 새로 이사 오셨다면서요? 저는 옆집에 사는 김순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명자입니다. 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혹시 금요일 밤에는 일찍 주무세요? 회관에서 소리가 좀 날 수도 있거든요. 무슨 행사라도 있나요? 뭐? 그런 셈이죠. 아무튼 금요일 밤엔 회관에 가지 마세요. 괜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순이는 그 말만 남기고 서둘러 돌아갔다. 명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오해를 받는다는 건지, 그리고 왜 굳이 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건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회관 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재즈였다. 꽤 수준 높은 연주 같았다. 그런데 그 곡이 묘하게 익숙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아, 그렇다. 결혼식 때 연주했던 곡이었다. The Way You Look Tonight. 남편이 특별히 요청했던 곡이기도 했다. 호기심이 생긴 명자는 망원경을 꺼내 회관을 들여다보았다. 남편이 취미로 천체 관측을 할 때 쓰던 것이었다. 생각보다 선명하게 보였다. 회관 앞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대부분 검은색 링컨이나 제네시스였다. 그런데 번호판을 보니 전부 다른 지역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 제주도 번호판도 보였다. 이상하네. 시골 마을 회관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차량들을 보니 상당한 부유층 같았다. 회관 정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뭔가 검은 카드 같은 것을 보여주고 들어갔다. 카드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회관 뒷문으로 나오는 사람이 보였다. 키가 크고 약간 구부정한 어깨. 그 뒷모습이 어딘지 낯익었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명자는 망원경에 초점을 맞췄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최수연이었다. 40년 전 사범대 시절 사귀었던 남자. 지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TV 셰프가 된. 그런데 그가 왜 여기에? 수연은 통화를 마치고 다시 회관 안으로 들어갔다. 명자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깊게 생각에 잠겼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다. 남편 일기의 기호, 의문스러운 모임, 그리고 수연까지. 창밖으로 회관에서 들려오는 재즈 선율이 계속 흘러나왔다. 음악 사이로 은근한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섞여 들렸다. 평범한 마을 모임치고는 묘하게 긴장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명자는 다시 한번 회관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생각보다 평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 순간 회관 창문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얼굴들이 보였다. TV에서 본 듯한 정치인, 사업가로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무슨 일로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모였을까? 명자는 커튼을 살짝 내리며 중얼거렸다.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고 왔는데. 하지만 마음 한 구석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 호기심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교장 시절부터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것을 좋아했던 성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회관의 재즈 음악은 밤이 깊어가도록 계속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회관에서 들려온 음악과 수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창문을 열고 회관을 내려다보니 어젯밤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고급 승용차들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아침이었다. 정말 꿈이었나? 하지만 망원경 옆에 놓인 메모지가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어젯밤 본 차량 번호판들을 적어둔 것이었다. 서울 12여 3456, 부산 34나 7890. 꼼꼼한 교장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오전 10시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작은 마을이라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계산을 하는데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돌렸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박기호라고 합니다. 순간 명자의 심장이 뛰었다. 남편 일기에 나왔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키는 중간 정도였지만 어깨가 넓고 눈매가 날카로웠다. 정치인 특유의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아,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혹시 서울에서 교육 쪽 일하셨나요?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기호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마치 명자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네, 초등학교 교장을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다.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명자는 계속 기호의 말을 곱씹어봤다. 어디선가 뵌 것 같다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다. 정말 우연한 만남일까? 아니면 오후에 순이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금요일 밤 회관 얘기요. 네, 기억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회관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모임이었나요? 순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냥 동호회 모임 같은 거예요. 외지 사람들이 가끔 와서 모임을 갖는데 별거 아니에요. 제 딸이 서울에서 기자 일하는데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듣더라고요. 순이는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 그런데 그 말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무슨 소문인데요? 아, 그냥 시골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다는. 별거 아닐 거예요. 순이는 또다시 서둘러 돌아갔다. 명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저녁 무렵 명자는 산책을 나갔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회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회관은 생각보다 컸다. 정면에는 마을회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건물 자체는 꽤 모던한 느낌이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았다. 주변을 돌아보니 뒷문도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보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명자는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장 차림이었다. 아, 저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산책 나왔다가, 아, 그러세요? 저는 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명자를 바라봤다. 그런데 그 순간 회관 뒷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최수현이었다. 그는 명자를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수연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40년 만에 재회였다. 수연은 여전히 훤칠한 키에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런데 그의 손목에 차인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명자가 40년 전에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지인들과 모임이 있어서요. 수연의 대답은 애매했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끼어들었다. 수연 씨, 시간이. 아, 네. 죄송합니다. 수연은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긴 너랑 어울릴 곳이 아니야. 그 말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무슨 뜻인지. 하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고 회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장 남자도 따라 들어가면서 명자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명자는 혼자 남겨진 채로 서 있었다. 수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너랑 어울릴 곳이 아니야. 무엇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가? 회관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명자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봤다. 뒷면에는 환기구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서 희미하게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달 교육청 인사 발표 전에 미리 알고 움직여야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심해서 처리하자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명자는 귀를 더 가까이 대었다. 하지만 갑자기 소리가 끊어졌다. 누군가 창문을 닫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많은 생각을 했다. 우연히 이 마을에 온 것일까? 아니면 운명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일까? 남편의 일기, 박기호와의 만남, 그리고 수연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다. 거실 창문으로 다시 회관을 바라보니 벌써 몇 대의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아직 금요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젯밤과 똑같은 검은 카드를 보여주며 들어갔다. 명자는 망원경을 들고 카드를 자세히 관찰해 봤다. 카드 중앙에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날개를 펼친 독수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하학적 도형 같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평범한 출입증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명자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누구신지 먼저.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조용한 여생을 꿈꾸며 온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점 미스터리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이 스릴감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다. 창밖으로 회관의 불빛이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상상하며 명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명자는 약속 장소인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었다. 마을 입구의 낡은 정류장에는 그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장난 전화였을까 싶어 돌아가려던 순간 젊은 여성 하나가 다가왔다. 이명자 선생님이시죠? 여성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기자. 아니, 지금은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지은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선생님, 혹시 이 마을 회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주민 모임 장소라고 들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죄송하지만 이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요. 명자는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녹음을 시작했다. 저는 지난 3달 동안 이 마을을 취재해 왔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지만 숨겨진 면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매주 금요일 밤 전국 각지에서 권력자들이 모여요. 정치인, 대기업 임원, 연예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그들이 나누는 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지은은 말을 잠시 멈추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다. 정보와 돈이에요. 각자가 가진 정보를 교환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거죠. 명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제 환기구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말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셨잖아요. 교육계 인사들과 인맥이 넓으실 거고. 그리고 혹시 김순희 아주머니 아세요? 네, 옆집 분인데요.
제 어머니예요. 명자는 깜짝 놀랐다. 그럼 당신이 순희 씨가 말한 서울 기자. 네. 어머니가 선생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믿을 만한 분이라고. 지은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다. 검은 카드였다. 이게 그들이 쓰는 출입증이에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면서 하나 구해주셨거든요. 명자는 카드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다. 망원경으로 본 것보다 훨씬 정교했다. 중앙의 문양은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모습이었다. 카드 뒷면에는 RUBY-68이라는 코드가 적혀 있었다. RUBY-68이 뭔가요? 코드네임 같은 거예요. 나이에 따라 숫자가 정해지고 보석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위험해요. 들키면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실제로 작년에 한 기자가 잠입하려다 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지만 명자는 카드를 돌려주려 했지만 지은이 손을 저었다. 선생님이 가지세요. 저보다는 선생님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런 일에 익숙하지.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정치인들이나 교육청 사람들과 많이 만나셨죠?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게 어색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은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명자는 교장 재임 시절 크고 작은 정치적 모임에 참석한 경험이 많았다. 만약 제가 들어간다면 뭘 찾아야 하나요? 증거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주고받는 돈, 문서들. 뭐든 좋아요. 지은은 작은 카메라를 건네주었다. 이걸로 촬영하세요. 숨기기 쉽게 브로치 형태로 만들었어요. 명자는 카메라 브로치를 받으며 망설였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선생님, 이건 정의로운 일이에요. 그들이 하는 짓은 부정부패죠. 그 순간 명자의 뇌리에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스쳤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남편. 혹시 이와 관련된 일이었을까? 알겠어요. 해보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은은 목소리를 낮췄다. 절대 박기호 앞에서는 정체를 들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은퇴한 정치인이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권력 브로커들을 연결하는 핵심 인물이거든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마트에서 만난 박기호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저녁 시간 명자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목에는 지은이 준 카메라 브로치를 달았다. 오후 8시 회관 앞에 도착했다. 벌써 여러 대의 고급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다. 명자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정문으로 향했다. 입구에서 한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카드 부탁드립니다. 명자는 루비 68 카드를 건넸다. 남자는 카드를 확인하더니 공손하게 인사했다. 루비님 환영합니다. 처음 오시는군요. 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관 내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입구에서 보던 투박한 시골 회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급 호텔 라운지 같은 분위기였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재즈밴드가 연주하고 있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과 카나페를 나르고 있었다. 와, 명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은 놀랍게도 자신의 결혼식 때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더 웨이 유 룩 터나이트. 우연일까? 루비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원이 명자를 한쪽 테이블로 데려갔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새로운 멤버를 소개합니다. 루비님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명자를 바라봤다. 그중 한 명이 친근하게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메랄드라고 불러주세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사파이어예요. 모두 보석 이름으로 소개했다. 명자도 따라했다. 루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대화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날씨, 건강, 취미 등.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번 달 교육청 인사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다이아몬드가 명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순간 어제 환기구에서 들은 대화가 떠올랐다. 글쎄요, 저도 은퇴한 지 꽤 됐거든요. 그래도 인맥은 남아있으시잖아요. 특히 장학관급 인사들과. 에메랄드가 끼어들었다. 혹시 김모 장학관 알고 계세요? 이번에 승진 후보에 올랐다던데. 명자는 실제로 그 장학관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함부로 대답할 수는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루비님, 이렇게 뵙게 되네요. 돌아보니 최수연이 서 있었다. 그는 사파이어 65라는 네임 태그를 달고 있었다. 수연? 아니, 사파이어님. 저쪽에서 잠깐 이야기할까요? 수연은 명자를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여기 왜 왔어? 그냥. 호기심에. 여긴 정말 위험한 곳이야. 당장 나가. 무엇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 비밀들이 서로 얽혀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거든. 당신도 그 일부인 건가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 요리 프로그램 스폰서들이 전부 여기 있어.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순간 박기호가 다가왔다. 루비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정말 좋은 분위기네요. 당신 같은 분을 기다렸습니다. 박기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일하셨으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정보가 많으실 텐데. 명자는 브로치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어떤 도움을 원하시나요? 박기호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알아가시죠. 오늘은 첫날이니까. 회관 안에 재즈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고 명자는 이제 이 비밀스러운 세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박기호는 명자를 회관 안쪽으로 안내했다. 메인홀과는 별도로 마련된 작은 방이었다. 오리엔테이션 룸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루비님, 우리 클럽의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호는 명자를 편안한 소파에 앉게 한 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첫 번째 규칙, 이곳에서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코드네임으로만 불러야 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과도 같은 규칙이에요. 박기호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였다. 세 번째 규칙 매월 마지막 금요일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얻은 유용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보를 제공하라니 자신이 뭘 제공할 수 있다는 건가? 만약 규칙을 어기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현명하시거든요. 박기호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루비라는 코드네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루비라는 이름. 40년 전 어떤 여자가 좋아했던 보석이었는데 말이에요. 명자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40년 전이라니. 혹시 자신과 수연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뜻일까?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박기호의 표정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메인 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있었다. 사람들은 작은 그룹을 이루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웨이터들이 더욱 고급스러운 안주들을 내오고 있었다. 명자는 수연을 찾았다. 그는 바 카운터 근처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사파이어님, 아, 루비님. 수연은 명자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규칙 설명은 들으셨나요? 네. 꽤 엄격하더군요. 여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 모임인 줄 알았는데 수연은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3년 전부터요. 제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여러 스폰서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모두 이곳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빠져나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생각해 봤죠. 하지만 수연은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40년 전 명자가 선물한 바로 그 시계였다. 이 시계 아직도 차고 계시는군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소중했던 시간의 기억이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과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루비님, 사파이어님.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둘은 고개를 돌렸다. 다이아몬드라고 소개했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냥 옛날 얘기를 좀. 아, 그러시군요. 루비님, 혹시 교육청의 김영수 장학관 아세요? 또다시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다. 명자는 실제로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박철민 국장은요? 내년에 교육감 선거에 나온다는. 명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교육계 인사들의 구체적인 동향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은퇴한 지 오래돼서.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다이아몬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사라졌다. 그때 회관 한쪽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모두 특정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뭐가 시작되는 건가요? 심야 토론이에요.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수연이 명자의 팔을 살짝 잡았다. 가능하면 참여하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하지만 박기호가 다가와서 말했다. 루비님, 오늘은 참관만 하시죠. 다음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심야 토론이 열리는 방은 회관 지하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니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마치 고급 회의실 같은 공간에 원형으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명자는 가장 뒤쪽 구석에 앉았다. 브로치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박기호가 중앙에 서서 말했다. 오늘은 교육 분야와 건설업계의 정보 교환 시간입니다. 스크린에 여러 문서들이 나타났다. 교육청 인사 명단, 학교 건설 예정 지역, 예산 배정 내역 등이었다. 에메랄드님, 먼저 시작하시죠. 에메랄드라고 불린 여성이 일어섰다. 다음 달 15일에 발표될 교육청 인사에서 김영수 장학관이 교육국장으로 승진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정보인가요? 제 남편이 교육부 차관이거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제서야 명자는 이곳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했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내부 정보를 교환하여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조직이었다. 다이아몬드님은 어떤 정보를 가져오셨나요? 신도시 3단계 개발 지역에 새로운 학교 부지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죠. 좋습니다. 그럼 교환 조건을 논의해 보죠. 박기호가 칠판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정보와 금액, 그리고 각자의 이익 분배에 대한 내용이었다. 명자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체계적인 부정부패 네트워크였다. 루비님도 다음 달부터는 교육계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해요. 박기호가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교육청 인사정보, 학교 관련 예산 내역, 교육감 선거 관련 내부 동향.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아실 만한 것들이죠. 명자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다.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가족 같은 사이거든요. 박기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토론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명자도 일어서려는데 수연이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좀 충격적이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익숙해져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되신 거예요? 요리 프로그램 시청률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스폰서를 구해야 했어요. 그때 박기호가 나타나서 도움을 줬죠. 조건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수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다.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는 없나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거든요. 제 약점도 파악하고 있을까요? 아니 틀림없이요. 명자는 오싹함을 느꼈다. 박기호가 40년 전 루비를 좋아했던 여자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회관을 나오는 길에 박기호가 명자에게 다가왔다. 오늘 어떠셨나요?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그럼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말이에요. 박기호가 명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다. 그 순간 명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명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브로치 카메라에는 중요한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이제 이 위험한 게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겉으로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부정부패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40년 전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수연은 이제 같은 함정에 빠진 동료가 되어버렸다.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명자는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의 증거를 전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박기호가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명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명자는 그 사이 한지은과 2번 만나 촬영한 영상을 전달했다. 지하 회의실에서의 정보 거래 장면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문제는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대화 내용도 일부만 녹음됐거든요.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가까이에서 더 오랫동안 촬영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문서나 금전거래 장면까지.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명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박기호였다. 안녕하세요, 루비님. 어떻게 여기까지? 이 마을이 작잖아요. 루비님 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박기호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사진들의 시선을 멈췄다. 명자와 남편의 결혼 사진, 교장 재임 시절 사진들이었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말 오랫동안 일하셨군요. 네, 38년간 교육계에 몸담았어요. 그럼 인맥이 정말 넓으실 텐데. 박기호가 소파에 앉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루비님, 저희가 제안할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교육계 인맥을 이용해서 저희를 도와주시면 상당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기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건 일단 성금입니다. 3천만 원 정도 되죠. 명자는 깜짝 놀랐다. 그 많은 돈을 그냥 성금이라고? 너무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루비님이 해주실 일은 간단해요. 박기호는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다음 주에 있을 교육청 인사회의 결과를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도시에 건설될 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이미 은퇴해서 루비님, 김영수 장학관이랑 친하시잖아요. 명자는 소름이 돋았다. 박기호가 자신의 인간관계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그걸? 우리는 루비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요. 교장 재임 시절의 일들도. 박기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20년 전 루비님 학교에서 있었던 부정 입학 사건 기억하시죠?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당시 학부모 중 한 분이 우리 멤버세요. 다이아몬드님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지난번에 자신에게 교육청 인사를 물어봤던 그 남자였다. 그분이 당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자녀를 입학시키려 했는데 루비님께서 거절하셨더군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부정 입학은 물론이죠. 루비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하지만 박기호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20년 전 그 학부모와 명자가 만나는 장면이었다. 이 사진들만 보면 마치 루비님께서 뇌물을 받으려다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이네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전 한 번도. 저도 믿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명자는 손이 떨렸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루비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희와 협력하시면 됩니다. 박기호는 다시 3천만 원 봉투를 밀어냈다. 돈과 명예, 둘 다 지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명자는 박기호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어보니 한지은이 서 있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급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어떻게? 주차장에 검은 링컨이 서 있더라고요. 혹시? 박기호예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당장 나가시면 안 돼요. 뭔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지은이 돌아간 후 명자는 다시 거실로 들어갔다. 누구였어요? 이웃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얘기하죠. 박기호는 다시 메모지를 펼쳤다. 김영수 장학관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비공식적으로 말이에요. 무슨 일로요? 새로 생기는 학교들의 설비 업체 선정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고 해요. 명자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박기호는 교육청 인사를 통해 학교 건설과 관련된 이권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박기호가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영수 장학관이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박기호의 눈이 번뜩였다. 아, 영수야. 잘 지내지? 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박기호가 손짓으로 뭔가 신호를 보냈다. 무슨 일이니? 개인적으로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명자는 박기호를 바라봤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럼, 목요일은 어때? 좋습니다. 선생님 댁으로 찾아뵐게요. 통화가 끝나자 박기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루비님이시네요. 벌써 첫 번째 미션이 해결됐잖아요.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이든 뭐든 좋아요. 목요일에 김 장학관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학교 건설 얘기를 꺼내주세요. 박기호는 3천만 원 봉투를 탁자에 놓고 일어났다. 이건 첫 번째 보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거예요. 만약 제가 거절하면? 박기호가 20년 전 사진들을 다시 보여줬다. 루비님은 현명한 분이시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박기호가 나간 후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3천만 원이 담긴 봉투와 자신을 협박하는 사진들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잠시 후 한지은이 다시 찾아왔다. 어떻게 됐어요? 명자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돈봉투, 협박용 사진, 그리고
목요일 김영수와의 만남까지.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목요일 만남은 진행하세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해요. 지은은 더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이걸 거실 한 구석에 설치하세요. 모든 대화를 녹화할 거예요. 만약 들키면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지은이 명함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동료 기자인데 경찰과 연결돼 있어요.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탁자 위에 돈봉투를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깊은 늪에 빠져 있는지 실감했다. 교장으로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제 부정부패 조직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년 전의 사랑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수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도 자신처럼 이런 딜레마를 겪었을까? 명자는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파이어님,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곧 답장이 왔다. 물론이요. 조심스럽게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마을 뒷산 전망대로 오세요. 내일은 수연과의 만남이 있고 목요일에는 김영수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회관의 불빛이 보였다. 오늘도 그곳에서는 누군가의 운명이 거래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 거래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다음 날 오후 명자는 마을 뒷산 전망대로 향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4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수연과 처음 만난 사범대 도서관,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전망대에는 이미 수연이 와 있었다. 그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명자가 다가가자 담배를 끄고 돌아섰다. 오랜만에 둘만 만나네. 그러게요. 40년 만인가? 정확히는 40년 3개월 2일. 수연의 정확한 기억에 명자는 놀랐다. 그렇게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더라고. 수연은 벤치에 앉으며 명자도 함께 앉으라고 손짓했다. 어제 박기호가 왔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이 마을에서는 모든 게 다 알려져. 특히 박기호의 동향은.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사람한테 뭘 제안받았어? 명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다. 3천만 원 성금, 20년 전 사진을 이용한 협박, 그리고 김영수와의 만남까지. 역시 그 수법이군.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나는 좀 달랐어. 처음에는 단순히 요리 프로그램 스폰서를 소개해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 방송에서 특정 식재료나 업체를 언급해달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치인들 식당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오라고 했어. 명자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까지? 내가 거절하니까 제작진을 전부 바꿔버리겠다고 협박하더라고. 스폰서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수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그때 녹음한 것들이야.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한 대화들.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써야 할 때가 올 것 같아서. 명자는 USB를 받아 들여다봤다.
이걸로 그들을 고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쉽지 않아. 박기호는 정말 교활한 사람이거든. 모든 사람의 약점을 쥐고 있어. 저의 약점도요? 수연이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기호 책상에서 본 적이 있어. 뭘 봤는데요? 40년 전 내가 너한테 쓴 프로포즈 편지. 명자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 게 왜 그 사람한테 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명자는 오싹함을 느꼈다. 혹시 우연이 아닐까요? 제가 이 마을에 온 것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많은 게 겹쳐 있어. 수연은 명자의 손을 살짝 잡았다. 40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명자야, 이 모든 걸 무너뜨려야 해.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당신도 끝난다고 했잖아요. 상관없어. 이렇게 살 바에야.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기호였다. 받아야겠어. 사파이어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기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방송 녹화 때 김 국회의원이 게스트로 나온다면서? 네, 그런데요. 자연스럽게 교육 예산 관련 얘기를 유도해줘. 특히 신도시 학교 건설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비님과는 만나지 마. 괜한 오해받을 수 있어. 수연과 명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박기호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벌써 눈치챘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마을 곳곳에 그의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해. 명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지금도? 아마도. 수연은 일어서며 명자에게 USB를 다시 건넸다. 이걸 가져가. 그리고 한지은이라는 기자에게 줘. 어떻게 그 사람을 알아요? 나도 그 사람과 연락하고 있어. 박기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명자는 놀랐다. 수연도 한지은과 협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왔어. 내가 피해자라는 걸 알고. 그럼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기호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수연은 명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일 김영수와의 만남 잘 처리해. 그리고 40년 전에 못다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이 끝나면 천천히 하자. 명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68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수연 앞에서는 20대 처녀가 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명자는 많은 생각을 했다. 수연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고 한지은과도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40년 전의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다. 편지를 뜯어보니 박기호의 메시지였다. 루비님, 내일 김영수 장학관님과의 만남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파이어 님과는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섬뜩했다. 박기호가 자신과 수연의 과거를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날 저녁 한지은이 찾아왔다. 선생님, 수연 씨한테서 USB 받으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부탁했거든요. 이걸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지은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이 나타났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네,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박기호 본인의 목소리나 모습이 직접 나와야 해요. 내일 김영수와의 만남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제가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걸 녹화할 거거든요. 지은은 작은 마이크도 건넸다. 이것도 착용하세요. 더 선명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어요. 만약 들키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지은은 경찰서 직통번호를 적어준 메모지를 건넸다. 다음 날 오후 김영수가 찾아왔다. 명자의 오랜 동료이자 후배였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원래는 서울에서 만날 일인데 이런 시골까지 오게 하다니. 괜찮아요. 드라이브 겸 해서 왔어요. 김영수는 선물로 가져온 과일을 내놓으며 앉았다. 그런데 무슨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그게. 김영수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명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박기호일까? 문을 열어보니 정말 박기호였다. 안녕하세요, 루비님. 혹시 손님이? 네, 지인이 와 있어요. 그럼 잠깐 인사라도 드릴까요? 박기호는 명자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 김영수와 마주친 박기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분이 김영수 장학관님이시군요. 김영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를 어떻게... 제가 박기호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기호는 김영수에게 명함을 건넸다. 혹시 교육 관련해서 상의 드릴 일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명자는 상황이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다. 박기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가슴에 숨겨진 마이크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오늘이야말로 박기호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럼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박기호의 제안에 김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는 부엌으로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명자는 차를 끓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거실에서는 박기호와 김영수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기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장학관님, 요즘 신도시 학교 건설 관련해서 많이 바쁘시죠? 네, 그쪽 일로 머리가 복잡해요. 김영수는 박기호가 어떻게 그런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혹시 건설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희도 교육시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공개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명자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가슴에 마이크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자, 차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루비님. 박기호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장학관님, 사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기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저희 회사 프로필인데 교육시설 전문업체거든요. 김영수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상당한 규모의 회사시네요. 네, 전국에 지사가 있고
정치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박기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장학관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김영수가 봉투를 열어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뭡니까? 컨설팅 비용입니다. 앞으로 교육시설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수가 봉투를 돌려주려 하자 박기호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장학관님, 이미 받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박기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김영수가 봉투를 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언제 찍은 거예요? 방금 전에요. 각도가 좋네요. 마치 장학관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김영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함정이잖아요. 함정이 아니라 기회예요. 저희와 협력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거든요. 명자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기호가 김영수까지 자신의 그물에 걸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영수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명자가 끼어들었다. 선생님도 이런 일에 연루되신 건가요? 김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봤다. 아니야. 나는 루비님도 저희 멤버거든요. 박기호가 명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미 성금도 받으셨고 앞으로 교육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셨어요. 김영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수야, 내가 설명할게. 그때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지은이었다. 잠깐만요. 명자가 전화를 받으려 하자 박기호가 손을 저었다. 지금은 중요한 얘기 중이니까 나중에 받으세요. 하지만 명자는 이게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세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급했다. 무슨 일이에요? 박기호가 오늘 선생님을 완전히 옥죄려고 계획한 일이에요. 김영수 장학관까지 끌어들여서 선생님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명자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연 씨가 알려줬어요. 박기호가 오늘 아침에 부하들한테 지시하는 걸 들었대요. 그럼 지금 경찰이 가고 있어요. 1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명자가 돌아보니 박기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였어요? 그냥 이웃이에요. 그래요? 그럼 계속 얘기하죠. 박기호는 다시 김영수에게 집중했다. 장학관님 결정하세요. 저희와 함께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죠? 이 사진이 교육청에 전달될 거예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게 되겠죠. 김영수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건 너무 부당해요. 세상이 원래 부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명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호 씨, 그만해요. 뭐라고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영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기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루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들과 협력할 생각이 없어요. 그럼 20년 전 그 일은 어쩌실 건가요? 박기호가 협박용 사진들을 다시 꺼냈다. 그 사진들이 공개되면 선생님의 명예는 상관없어요. 명자는 가슴에 마이크를 만지며 말했다.
제가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면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김영수가 명자를 감동적인 눈으로 바라봤다. 선생님, 박기호는 완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루비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제가 할 일이고요. 그때 현관에서 차문 소리가 들렸다. 박기호가 창밖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경찰차네요. 네, 제가 신고했어요. 명자가 담담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오늘 대화가 모두 녹음됐어요. 김영수한테 뇌물을 주려던 장면까지. 명자는 가슴에서 마이크를 꺼내 보여줬다. 박기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한지은 기자와 함께 준비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과 한지은이 들어왔다. 박기호 씨, 뇌물공여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이 여자가 저를 유인한 거라고요. 박기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권리를 고지하며 박기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기호는 끌려가면서 명자를 째려봤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도 끝장이라고요. 그럼 같이 끝장을 봅시다. 명자의 담담한 대답에 박기호는 할 말을 잃었다. 박기호가 체포된 후 거실에는 한지은과 김영수 그리고 명자만 남았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지은이 감탄했다. 제가 뭘 했다고.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영수가 명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괜찮아.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한지은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수연 씨가 준 USB와 오늘 녹음 내용, 그리고 다른 증거들까지 합치면 이 조직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멤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어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체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마 마지막 모임이 열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 밤 회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릴 거예요. 한지은이 말했다. 박기호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멤버들이 모일 거거든요. 그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죠. 그 순간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여보세요? 명자야, 괜찮아? 네, 박기호는 체포됐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회관이 난리야. 모든 멤버들이 모여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어. 정말요? 한지은한테 말해줘.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통화를 마치고 명자가 한지은에게 전달하자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경찰에 연락해서 현장을 급습하게 하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미 박기호가 체포된 상황에서 그들은 패닉 상태일 거예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한지은이 경찰에 전화하는 동안 명자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이 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도 생겼다. 수연은 괜찮을까? 그리고 40년 전의 약속대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창밖으로 회관을 바라보며 명자는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밤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경찰차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오고 있었다. 오후 11시 회관 주변이 경찰차들로 둘러싸였다. 명자는 한지은과 함께 언덕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대의 고급 승용차들이 주차장에 빼곡히 서 있었고 회관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말 모두 모였네요. 한지은이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기호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긴급회의를 연 것 같아요. 수연 씨는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을 거예요. 경찰들이 회관을 포위한 가운데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건물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즉시 손을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회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증거인멸 중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지은은 노트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고 있는 영상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수연 씨가 회관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요리 프로그램 채널로요. 명자는 깜짝 놀랐다. 라이브 방송을? 네. 지금 전국의 시청자들이 회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수연이 요리를 하는 척하며 카메라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클럽 멤버들이 서류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바로 진실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료가 좀 특별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살짝 돌려 뒤쪽 상황을 보여줬다.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등 클럽 멤버들이 금고에서 돈뭉치들을 꺼내고 있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풍성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댓글창이 폭발했다. 저게 뭐예요? 돈이 저렇게 많이? 지금 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연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방송을 이어갔다. 이 재료들은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온 것들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최고급 재료들이죠. 그때 다이아몬드가 수연을 발견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요리 방송하는 거예요. 평소처럼요. 지금 이 상황에 다이아몬드가 카메라를 끄려 하자 수연이 막아섰다.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방송을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회관 정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시오.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클럽 멤버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어떤 이는 서류를 계속 태우려 했고 어떤 이는 돈을 숨기려고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다. 현재 시청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한지은이 흥분해서 말했다.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연의 방송은 계속 이어졌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실체입니다. 경찰관이 수연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방송 중이시군요. 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계속하세요. 경찰관도 수연의 방송이 최고의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모든 체포 작업이 끝났다. 총 15명의 클럽 멤버들이 연행됐고 수십억 원의 현금과 중요 서류들이 압수됐다. 수연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각종 뉴스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했다. 대단한 특종이네요. 한지은이 감탄했다. 이런 현장 중계는 처음 봐요. 명자는 수연이 걱정됐다. 수연 씨는 괜찮을까요? 걱정 없어요. 오히려 영웅이 됐을걸요? 정말로 수연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40년 전부터 저에게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분이 계세요. 명자는 TV를 보며 얼굴이 빨개졌다. 이틀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왔고 회관은 경찰 통제선으로 봉쇄됐다. 명자는 수연과 함께 뒷산 전망대에 올라가 있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이 평온해 보였다.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아직 재판이 남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지난 것 같아. 수연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제가 뭘 했다고. 너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 40년 전에도 지금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을을 바라봤다. 수연 씨, 그때 프러포즈 편지. 박기호가 어떻게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신기한 일치야. 알고 보니 박기호 아버지가 우리 대학 행정직원이었더라고. 졸업할 때 버려진 편지함에서 주워온 거래. 4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니. 아마 언젠가 써먹을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네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셈이지. 수연은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명자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시작이요? 4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들. 명자는 수줍게 웃었다. 68세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그때 한지은이 언덕 아래에서 손을 흔들며 올라오고 있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들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명자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유명인이 되는 건 싫은데. 하지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지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리고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회관을 문화센터로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선생님께서 운영해달라고 하던데요. 저를요? 네. 주민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명자 선생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고요. 명자는 생각에 잠겼다. 조용한 여생을 꿈꾸며 온 이곳에서 오히려 더 바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할래? 수연이 물었다. 글쎄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는데. 혼자가 아니잖아. 수연이 명자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로 이주할 생각이야. 마을 사람들한테 요리도 가르쳐 주고. 정말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 한지은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저도 마을에 정착할게요. 이곳에서 지역 신문을 만들어 보려고요. 세 명이서 마을을 바꿔보는 건가요? 왜 안 돼요? 이미 큰 일을 해냈잖아요. 한 달 후 회관은 명자문화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1층은 도서관과 강의실로,
2층은 요리교실과 취미활동 공간으로 꾸며졌다. 개관식 날 명자는 무대에 서서 마을 주민들을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이명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화센터가 마을의 진정한 소통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한쪽에서는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했다. 40년 전 명자의 결혼식에서 그리고 처음 회관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곡이었다. 더 웨이 유 룩 터나이트. 명자는 객석에 앉아 있는 수연을 바라봤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명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수연이 무대로 올라왔다. 마을 주민 여러분, 그리고 명자 선생님. 수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4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명자야, 나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지 않을래?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연이 명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다. 한지은은 객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시골마을의 진실은 이미 구독자 5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정의의 승리이자 사랑의 승리입니다. 한지은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때로는 개인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욱 감미로운 선율이었다. 명자는 수연의 손을 잡고 무대에서 마을을 내려다봤다. 더 이상 비밀과 음모로 가득한 마을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을이었다. 후회 없어? 수연이 속삭였다. 전혀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회관에서는 축하 파티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은 몇 달 전 은밀한 거래가 오가던 그 장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명자와 수연 그리고 한지은은 테라스에서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한지은이 말했다.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을 거야. 수연이 대답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완성이니까. 명자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여생을 꿈꾸며 온 이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모험과 사랑, 그리고 정의를 찾게 되었다. 무엇보다 40년을 기다려준 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회관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며 마을은 평온한 밤을 맞았다. 하지만 이제 그 평온함은 거짓이 아닌 진짜였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면 명자문화센터에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하루들이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연주가 밤하늘로 사라져갔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